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오전 시장에 비해서 오후 시장에서도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려놓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오늘 오전 시장 대비했을 때 오후 시장이 강하다라고 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한다라기보다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동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막 흥분을 하시고 뭔가 급박하고 하는 것보다도 좀 시장을 차분하게 보시는 게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항상 지수가 빠지고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겁먹고 손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종목, 건강한 섹터들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것들이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이제는 밀리느냐 반등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맥을 짚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천천히 조금씩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 이후에 좀 오후 시장 들면서 좀 천천히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치열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여기서 더 밀릴 거냐, 여기서 반등이냐, 지수가 저점 대비 반 정도를 회복을 하면서 인플레 쪽이 오늘 고점 대비했을 때 조금 밀리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메이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두 다 상승 전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 관련주들은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거고, 반도체라든지 건강한 종목, 건강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천천히 모아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여기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모든 게 다 갈 수는 없어요. 지금은 명확해요. 인플레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에서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모두가 다 같이 기분 좋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4%까지 밀렸다가 지금 2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코스닥도 마이너스 0.56%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고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일희일비 할 것도 없고, 크게 상승이 약간 밑에서 말아 올린다라고 해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인플레를 팔고 건강한 종목들을 주워 담을 거냐, 아니면은 건강한 종목들은 좀 논외로 하고 인플레를 집요하게 더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은 둘 다 선택을 할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전략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단타로 인플레 관련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종목들은 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러면은 양쪽을 다 같이 잡아서 움직여야 된다.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그림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그려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지수가 빠지면은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수가 빠질 때마다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서 평단 관리를 할 거고, 우리가 단타로 인플레 관련주들 단타로 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잘 먹고 나오겠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좀 돈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오늘까지 오전까지만 해도 막 죽상이었고 막 지수가 빠지고 미치겠다 했는데, 막상 오후 시장 들어오면은 건강한 종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 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는 더 사면서 평단 관리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어제도 별로였고 최근에 보면은 건강한 종목, 건강한 섹터들이 못 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를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인플레 관련주들로 빠르게 단타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이 전략이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항상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시장은 너무나도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좀 계좌의 색깔이 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시장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락도 역시 지나가는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은 뭐예요? 아, 저때 저기서 저거를 샀어야 됐는데,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거기서 그거를 샀어야 되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호날두랑 메시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우리나라 월드컵 어떻게 좀 4강이라도 다시 한번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없잖아요. 그럼 땡이에요. 없으면 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할 것 같으면은 그때 거기서 자신 있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항상 시장이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세요.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자연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물건을 싸게 떼어서 비싸게 팔아야지만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좋은 물건이, 내가 어떤 물건을 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물건이 지금 공장에서 뭔가 많이 찍어내서 물건이 남아서 싸게 판대요. 싸게 납품을 준대요.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그게 좋은 물건이고 어차피 나도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싼 가격에 사서 내가 팔면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실 필요도 없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강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25%가 밀렸는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어떻게 뭐 자시고 뭐 하고 버티고 할 재간은 없어요. 그래서 지수 빌미로 건강한 섹터 종목들도 결국에는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한테 주는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빠지니까 난 무서워서 못 사겠다,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거다. 그리고 내가 건강한 종목, 건강한 섹터의 종목을 사놨는데 실적도 너무나도 괜찮아. 근데 시장 때문에 밀리네. 나 이거 손절해야겠다. 요것도 굉장히 미련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는 테마대로 하는 거고, 건강한 종목은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는 좀 변동성이 커지고 다음 주에는 조금 안정이 되리라 기대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지수가 조금 안정만 되면은 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뭐 크게 오르지 않아도 크게 내리지만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적인 문구예요. 크게 내리지만 않으면 지수 핑계로 내린 종목들은 다 반등이 나와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지금은 속도 조절, 완급 조절, 요것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오후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좀 강세를 나오는 부분이 있고, 힘겨루기 양상이다. 어떤 힘겨루기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인플레랑 종결. 결국에는 뭐 인플레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전쟁 전면전이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재건 테마,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산중공업 이런 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재건 테마기 때문에 종결, 상반되는 테마가 같이 오르면서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누가 이길지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 쪽은 당연히 뭐 사료주가 대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재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도화 엔지니어링, 현대 에버다임, 뭐 수산중공업 등등, 그 다음에 뭐 홈센터 홀딩스, 보광산업, 이거는 좀 대구공항 쪽이랑도 엮이기는 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차피 건설 계통이기 때문에 엮는다 해서 억지라고 볼 것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도화 엔지니어링도 가고 현대 에버다임도 가고 수산중공업도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도시 재건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굴삭기만 있다라고 해서 재건이 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뭐 시멘트라든지 페인트 이런 것들도 다 도시 재건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료주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에서 100% 이상 오르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반된 테마가 같이 움직이면은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잘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수급은 아주 좋다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도 지금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지금의 뭐 수급이 굉장히 뭐 좋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기술적으로 전저점을 찍고 반등이 생각보다는 좀 세게 나온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하게 뭐가 팍팍 치고 오르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한다든지 뭐 시장이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뭔가 강력한 게 붙었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뭐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밀렸다가 그냥 아래 꼬리가 강한 거지, 뭐 상승 대세 상승장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여러분들이 막 급발진하시거나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운 흐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이 기술주들, 금리 인상기에는 항상 기술주 성장주들이 못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술주들의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대표 기술주들의 주가가 좀 심상치는 않다, 실적 핑계로 하루 급락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주봉이라든지 월봉이 다 꺾여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인은 뭐 실적이 아니라 성장성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던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세가 꺾였다, 이게 중요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10% 증가, 19년도에 12% 증가, 2020년도에는 뭐 15% 증가, 21년도에는 20% 증가, 이런 식으로 2%, 3%, 5% 계속 증가세가 커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꺾여버리니까 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늘어나는 폭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라는 거는 성장이 꺾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성장세 둔화라는 요인 하나만으로 넷플릭스는 작년 하반기 대비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고,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조금 식상해져 버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당연히 물론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랑 같은 경쟁사들의 등장에 영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볼 사람은 다 본다, 이제는 좀 식상해서 오히려 안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정도예요. 예전에 보면은 너 넷플릭스 봐 안 봐, 이게 아니라 넷플릭스 요즘 뭐 볼 거 없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뭔가 재밌는 게 있을 때는 좀 그때 결제를 해서 몰아서 보고, 재미있는 게 없으면은 다시 해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게 당연히 주가에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 급락도 결국에는 성장세 둔화라고 보시면 돼요. 표면적으로는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차 회사 뭐 리비안의 주가 급락 여파에 따른 실적 악화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리비안으로 인해서 부분을 좀 덜어내고 봐도 성장세 둔화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발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물류 대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뭐 전쟁발 유가 급등 여파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사실상 종결에 따른 온라인 쇼핑 감소 우려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세계 시장의 핵심적인 기술주들이 못 가다 보니까는 당연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최근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이 폭락하는 우량주들이 아무리 성장세가 둔화했다 한들 끝없이 내리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 뭐 카카오나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리고 나면은 저점은 잡힐 거고, 그때 가서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카카오를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 미국 시장이랑도 엮여서 우리나라가
같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이게 뭐 저수지를 만들지 우물을 만들지 어디까지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확히 저점이 어딘지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그널로 딱 놓고 보면은 RSI 30 이하권에서는 우리가 좀 분할적으로 담아 보면은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은 한 번씩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상승의 폭이 어떨지 그 하락의 폭이 어떨지는 우리가 딱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닥에서는 항상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블록체인 사업 잠재력은 언제든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작년 7월 달에 런칭한 디지털 아트 중심 NFT 거래소 클립 드롭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285점의 작품이 등재되었고, 올해 1월 달까지는 누적 거래액이 100억 원을 좀 달성을 한 부분이 있고,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 토큰에 대해서 스왑 거래소 디파이 서비스 플랫폼인 클레이 스왑의 성장 잠재력도 분명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쪽 사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매출을 좀 끌어내야지만 카카오 주가도 우리가 기대 이상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아쉬운 거는 당연히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뭐 성장주 기술주 못 가는 것도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잠재력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아 그때 저기가 바닥이었구나,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바닥권에서 뭐 매수를 하실 분들은 뭐 천천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잡는 거는 정말로 RSI 30 이하, 요거는 짧게라도 먹을 구간은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